뭐라고? 허리 운동이요? 허리 운동? 아, 내 저때 가르쳐 줬었는데. 이거 말고. 그거 말고요? 아, 진짜 따라 해야 돼요? 어? 따라 해야 돼? 이게 앉아 있으면 몸에 너무 안 좋아 이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작난다니까 진짜. 어. 다은이 허리 아프죠? 네. 자, 일어서 봐요. 이렇게 딱 서서. 네? 딱 서서. 서요? 딱 서야 돼. 딱 서서. 딱 서가지고 딱 서야 돼. 서야 돼. 지금요? 딱 서. 이게 허리 아픈 거 딱 서서. 서서. 이 엄지발가락하고 발 뒤꿈치를 딱 붙여. 완전 정확한 차렷 자세 딱 한 다음에, 자, 손은 이렇게 똥침하는 자세 한 다음에 손가락을 하늘로 쭉 이렇게. 예, 그 이제 유연할수록 이게 손이 이제 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요. 이게 최대한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이 저 하늘 천장에 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가락 끝을 움직일 수 없어. 알겠죠? 그리고 발바닥도 땅에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상태로 딱 유지한 다음에 여기서 허리 있죠, 허리만 헝, 헝, 자, 허리만 돌려. 이거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이거. 그 손끝이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고. 반대로 또 반대로. 이렇게. 이거 완전 좋아, 완전. 이게 허리하고 이게 굉장히 좋아. 이 골반, 특히 골반 쫙 풀어져, 이거. 되게 좋아, 되게 좋아. 해봐. 체린이 해봐. 자, 해봐. 그치? 되게 최대한 고정, 어렵죠? 쉽지 않아, 이게. 이 동작이 딱 고정하고, 허리만 최대한. 근데 지금 방금 놀래겠다. 허리가 땡길 때마다 이걸 하는 거야. 알겠죠? 봐.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예, 한 5분만 계속하면 되게 힘들어요. 막 땀나. 이거 되게 힘든 동작이야. 하면 허리가 쫙 풀려. 알겠죠? 그래. 이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허리가 힘들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자, 보자. 오늘도 구로마토그라피 한번 해봅시다. 자. 자, 나눠드린 교재에서 이제 7페이지에 세 번째, 요 부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난데없는 배관공이냐라는 얘기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루어지는 요 실험 기구의 요 통로를, 깜짝아! 와서요. 그래. 전람회 한다면서. 작품도 출품하고. 우리 승빈이는 작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에 이제 뭔가 내용물을 넣어두고 거기를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이 크로마토그래피 연구하는 사람들을 배관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딱 저번 시간에 이제 또 이 얘기를 했었어요. 크로마토그래피 안에서 용매가 이동하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하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볼륨 플로우 레이트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쓸 때는 UV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라고 해서 VUX 이렇게 썼었는데 뭐예요? 용매가 어쨌건 컬럼 안에서 이동을 하죠. 근데 얘네들이 1분 동안 부피가 얼마나 이동하느냐, 그다음에 1분 동안 거리가 얼마나 이동하느냐로 이렇게 용매 이동 속도를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이제 거기에 3.2에 뭐냐 더 크로마토그램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램이라. 자, 여기 뭐 그램 이렇게 나오면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그래서 크로마토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어근일 거고요.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해서 얻은 그림.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는데 무슨 그림을 얻나? 바로 얘는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한 다음 나타나는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그걸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그림 2가 있을 건데, 자, 그림 2는 오픈 튜블라 컬럼에서 이동상이 아이고 지우개 응? 아이고 이동상이 CH4일 때 혼합물들의 분리 결과입니다. 거기 이제 거기에 그림 2에 있다. 자, 그럼 이제 그 그림 2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도록 하죠. 짜자자잔. 아니야, 땡기고 있다. 땡겨서 그리자. 이게 지우개가 좀 덜 말랐네. 다 마른 게 있나? 다 축축하죠, 그냥. 저 교무실에도 없고 한 번에 다 빨아놓은 것 같아. 와, 진짜 좋네. 좋아,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네. 자, 이렇게 하고 짜잔. 자, Y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디텍터 리스판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간.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 오케이. 이런 그림 있죠? 제가 찾았어요? 요 그림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띄워. 여기에 인젝션 하고 요 자리가 여기 CH4. 그다음 여기에 옥테인, 그다음에 노네인, 그다음에 여기는 미지시료. 오케이. 자,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오케이 됐다. 좋았어.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의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요즘이야 워낙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워낙 기계들이 좋아서 실험 자체 그 옆에 바로 컴퓨터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얻어지면 그 데이터를 바로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바로 보여주는데,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그 실험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보면, 그래서 자 봅시다. 이렇게. 어디 갔어? 자.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컬럼이 있습니다.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을 지금 뭘 썼냐면, 여기 이제 오픈 튜블러 컬럼이라는 걸 썼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픈 튜블러 컬럼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컬럼 내벽에 이렇게 내벽에 이렇게 이제 고정상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 오픈 튜블러 컬럼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뻥 비어 있죠, 그렇죠? 근데 비어 있다고 해도요,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뭐 진짜로 뭐 이만한 관에다가 이렇게 탁 코팅돼 있고 중간에 뻥 비어 있고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적인 그 폭이 끼켜봐야 1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코팅돼 있고 중간에 비어 있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가 코팅이고 어디가 비어 있는 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되게 얇아,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옥테인, 미지시료, 노.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옥탄 같은 경우는 그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옥탄은 탄소 몇 개야? 탄소가 8개고, 그러면 수소가 그럼 몇 개야? 탄소 8개면 수 몇 개야? 그러면 옥탄이면 유기액때 다 했잖아. 몇 개? 기억 안 나요? 알케인? 뭐요? 그렇지, 18개. 아니, 기억 안 나? 알케인? 그렇지. HEN 더하기 요거. 그래서 옥탄이면은 탄소가 8개잖아. 그래서 8 넣으면 18개지. 노네인은 뭐야? 노네인 탄소 몇 개야? 노네인 몇 개? 20개 누구야? 20개. 자, 노네인 탄소 몇 개야? 9개. 그럼 수소 몇 개야? 수소가 20개. 알겠죠? 수소 20개. 탄소 20개짜리는 나도 이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옥테인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알겠죠? 모르는 거하고 노네인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걔를 메테인에 섞어놨어. 메테인.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테인의 역할이 뭐냐면 이때 이 메테인이 바로 봐 얘가 이동상인 거지. 그래서 메테인 안에 얘네들을 쫙 섞어 놓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이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주사기처럼 생긴 기구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근데 그 뭐냐 그 병원에 가면 주사기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쓰이는 주사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사용하는 이 주사기는 그 뭐냐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돼 있고 굉장히 그 부드럽게 굉장히 저항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주사기거든요. 그래서 유리로 돼 있고 굉장히 이 뭐냐면은 부드럽게 구동이 돼서 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주사기 하나당 한 90년대 가격으로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유리로 돼 있는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 주사기.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전용 주사기가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얘놈들을 다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쿡 찌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쿡 찌르면 어떻게 되냐? 쿡 찌르면 이제 이 안에서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 얘들 여기서 쫙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바로 탄소 1개짜리 메테인. 그 다음에 탄소 8개짜리. 그 다음에 미지시료 탄소 9개짜리.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같이 주입되었지만 요런 순서로 달리기 순서가 쫙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탄소 1개짜리 요 메테인 이놈이 가장 빠르고요. 패스티스트.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탄소 9개짜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슬로우이스트.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 컬럼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원래 이게 탁 넣을 때는 똑같았는데 이 컬럼 안에서 달리기 속도가 달라지는 걸로 구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녀석은 요래 놓고 쫙 달리기를 시키는데 이때 여기에서 탄소 1개짜리 메테인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 탄소 9개짜리 이 여기에 있는 요 뭐야 아유 말이 생각이 났다. 아유 말이 생각이 났다. 그거 이게 노네인이 제일 느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자 요런 식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여기 이제 그 뭐냐면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동상이 기체일 때 크로마도 영어인데 기체도 영어로 쓰지 않냐. 자, 또 기체 두 번 쓰니까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사용하는 이동상이 기체일 때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사용하는 건 이거야. 요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분자량 자 지금 딱 봤을 때 분자량이 뭐 할 때 패스트한 거예요? 딱 봐도 분자량 뭐 할 때 작은 거야? 분자량 보시다시피 작을 때 크로마토그래피 안에서의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아시겠죠? 뭐 이유가 있는데요.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배우는 건 아니라서 그냥 요런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게 분자량이 작으면 예를 들면 기화했을 때의 기화율이 작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자량이 작으면 기체 상태에서 평균 속력, RMS 스피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좀 빠르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뭐 이놈들을 가져다가 뭐 기화해서 뭐 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건 뭐 그거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우니까 빨리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처음에는 다 똑같이 섞여 있었지만 누가 빨리 빠져나오고 이게 빨리 빠져나오고 얘는 늦게 빠져나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요건 썼죠? 여긴 지울게요. 밑에 좀 써야 돼가지고 여긴 지울게요. 썼죠? 다 썼어요? 그거 썼어요? 빨리 써. 요거만 다 썼어요. 그래.
사진. 아, 이거 요것만 찍을 건데. 요것만. 아, 그래? 그래?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얘가 이제 여기를 탁 빠져나오면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검출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검출기에서 얘가 탁 도착한 걸 그 시그널로 여기 이제 뭐냐면 PC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탁 빠져나왔을 때 얘가 얼마나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디텍터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이제 리스폰스를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응답률로 직역하면 응답률이거든요. 데이터 리스폰스 이제 검출기 응답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 검출기로 도달한 물질 몰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물질이 많이 도착하면 많이 도착할수록 얘네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데이터 리스폰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응답률로 직역을 해. 근데 뭐 응답하라 1988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기 응답이 무슨 말이냐면 저런 뜻이 다 이건 거지. 선배 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봐봐.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빠르단 말이야. 빨라. 그럼 얘는 도달 시간이 빠르니까 길까 짧을까? 도달 시간이 짧은 거야. 짧은 거야. 자, 그 다음 느린 애는 당연히 도달 시간이 짧겠어 길겠어? 길어. 도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요 그림으로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게 뭐냐면 마치 지금 요 달리기 순서 있죠? 요 달리기 순서를 마치 거꾸로 그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빨리 튀어나온 거니까 금방 있다가 데이터에 검출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 얘가 검출됐고 그 다음 얘가 검출됐고 얘가 검출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오랜 시간 후에 뭔가가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컬럼 제일 늦게 빠져나왔구나. 그럼 얘는 제일 빨리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타나는 요 각각의 픽들, 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높이 솟아 있는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각 메테인의 픽, 뭐 옥테인, 미지시료, 노네인 얘네들의 픽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 시간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들의 데이터에 어떤 의미들이 있겠지. 그 의미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제 일상생활에서나 다른 화학 영역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표현들을 막 써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외국어 같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요 상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우 간지러.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첫 번째 찾을 거 1. 어딨냐면 그 오른쪽 그 7페이지 오른쪽 챕터에 처음 나와. 자, 우리 애들 보고 있나? 물어봐야지. 짜잔. 민추나 정훈아 소리 잘 들려요? 민추나 정훈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지금까지 잘 들렸다요? 오 좋아. 오 잘했어. 그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혹시 뭐 끊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여기 친구들한테 그 연락을 해줘요. 여기 그 뭐야 저기 거제도파 말고는 다 왔어요. 여기 이제 성빈이도 있고요, 다은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린이도 있고요, 대윤이도 있어요. 다 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그 조치를 해드릴게요. 좋아. 자 보자. 오 좋아. 자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바로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머무름 시간으로 번역을 합니다. 줄였을 때는 TR.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리텐션의 R을 따서 여기 이렇게 이제 첨자를 넣어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머물렀다고 하면 어디에 머물렀겠어요? 뭐 여관에 머물렀겠어요? 뭐 차 안에서 뭐 어디서 머물렀다는 얘기겠어요? 요 컬럼에 머무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걸 TR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바로 맨 처음에 딱 이제 인젝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 그냥 인젝션이 주입. 그러니까 자 이렇게 주사기를 딱 준비하고 자 넣는다잉 하나 둘 쪽쪽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0으로 기준을 잡는 거지. 그럼 자 넣는다잉 쪽쪽 해가지고는 결국에 탁 빠져나오게 되는 여기서부터의 걸린 시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미지시로니까 이 미지시로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미지시로에 대해서 자 처음에 넣었는데 이놈이 이 시간까지 빠져나온 거야. 이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를 리텐션 타임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우리말 번역은 머무른 시간. 됐죠? 됐죠? 이때 모바일 페이즈. 자, 우리말 번역은 뭐죠? 이동상의 리텐션 타임을 TR을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TM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여기에 있는 M, TM의 M 이건 어디서 온 말이겠어요? 이거 모바일 여기서 온 거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걸 용매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용매건 뭐 다른 용질이건 어차피 다 물질인 건 마찬가지니까 나름의 빠져나온 리텐션 타임들이 다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특히 이동상의 리텐션 타임을 TM이라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인젝션 타임에서부터 딱 용매가 먼저 빠져나오게 되는 이 시간까지를 TM. 알겠죠? 그래서 저 리텐션 타임이라는 말 자체를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컨셉은 리텐션 볼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텐션 볼륨. 자, 얘는 뭐냐면 VR 이렇게 씁니다. VR. 리텐션 볼륨. 아이고. 자, 리텐션 볼륨은 뭐냐면 1. 특정 성분이 컬럼을 빠져나올 때까지 필요한 이동상 부피입니다. 이거 자, 이 리텐션 볼륨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아까 리텐션 타임이 얼마라고 했어요? TR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바로 UV를 곱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볼륨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볼륨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자, 용매가 이동하는 단위 시간당 부피를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메테인 탄소 하나가 도착하는데 중요한 건 용매는 성분이 제일 많아요, 성분이 제일 적어요. 성분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메테인부터 여기에 있는 이 노네인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지금 사람 눈에 옥테인, 노네인, 메테인이라고 해서 물질이 이제 사람 눈에 이렇게 거시적으로 있을 정도면 이 안에 입자 개수는 몇 개쯤 있을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럼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존재하는 거라서 여기 입자가 한 개, 두 개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메테인이 먼저 빠져나와도요.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메테인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이 옥테인이 빠져나오도요. 옥테인이 뒤쪽으로 이렇게 쫙 앞뒤로 이렇게 쫙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앞뒤로 쫙 분포가 되어 있고. 그거의 평균적 속력이 이거란 얘기지. 꼭 메테인이 여기만 있고 옥테인이 여기만 있고 노네인이 여기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물질이 사방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확산이 쭉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용매는 양이 가장 많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이 메테인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얘들끼리 달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탁 주입을 해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용매가 그 디텍터에 딱 도달을 해도 그 이후에 계속 이 용매를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용매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섞여서 같이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어제 어제 맞나? 어제구나. 어제 맞구나. 그래서 어제 왜 이렇게 그 관크로마토그래피 할 때도요. 어떻게 했었냐면 용매 용질이 섞여 있는 녀석을 딱 넣어 놓은 다음에 그때 거기에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살짝 먼저 부어서 이 위층만 살짝 젖게 만드는 요런 행위를 한다고 했죠. 그걸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로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로딩. 그래서 로딩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다가 순수 용매만 계속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네들이 딱 섞여 있는 상태로 여기 딱 로딩을 시킨 다음에 상태에서 그 다음 메테인을 계속 흘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놈은 맨 처음에 딱 로딩했을 때 그 놈이 와서 딱 도달한 그 놈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메테인을 계속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긴 메테인이 계속 차 있는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거 잘못 이해해서 여기 메테인 있는데 뭐 여기 나오면 끝나는 건데 메테인이 더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얘는 계속 밀어주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동선을 계속 밀어줘야 얘네들이 딸려 같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리텐션 볼륨은 계속 메테인을 흘려주는 거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메테인을 같이 묻혀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때까지 메테인을 불어넣어준, 용매를 불어넣어준 그 부피를 리텐션 볼륨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그건 뭐냐면 그 리텐션 타임에다가 그때의 볼륨 플로우 레이트,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하는 게 용매 이동 속도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이동상 속력이라고요. 부피 속력이라고요. 그거를 리텐션 타임에다가 곱해주면 그때까지 빠져나간, 그때까지 사용한 이동상의 부피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나? 리텐션 볼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 리텐션 볼륨은 이게 뭔가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리텐션 볼륨은 자, 그럼 이제 요 위 줄게요. 요 줄게요. 지우고. 그래서 이 리텐션 볼륨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놀라웠게도 요 리텐션 볼륨 자 얘는 놀라웠게도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하게도 이렇게 돼요. UV가 달라져도
희한하게도 특정 성분의 VR은 일정합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처음 도달한 메테인 말고도 메테인을 계속 불어넣어 준다고 했죠. 자, 근데 뭔가를 불어넣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뭐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메테인을 약간 고압으로 불어넣어주면 빨리 움직일 거고요. 저압으로 불어넣어주면 느리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 용매를 세게 불어넣어주면 얘들 전체가 좀 더 빨라질 거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얘를 천천히 불어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당연히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가 빠를수록 세게 불어넣어줄수록 얘네들의 전체적인 도달 시간은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이 메테인을 세게 불어넣을수록 얘들의 이동 속력은 전반적으로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당연히 빠르겠지. 그 다음 얘를 천천히 밀어넣을수록 얘네들의 전반적인 속력은 느리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빨라져? 그럼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느려져? 그러면 느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즉 세게 불어넣어서 속력을 빨리 크게 만들면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그 다음 얘를 속력을 늦추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두 개를 곱한 값이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용매 이동 속도는 달라져도 그래서 결국 어떤 용질이 빠져나올 때까지 필요했던 그 용매의 부피는 항상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볼륨 플로우 레이트의 묘한 특징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되게 왜 기절하려고요? 응. 진짜로요? 그거 뭐야? 이 수업 전에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집에서 왔어요? 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와가지고 좀 자주 그랬어요. 자습했다고요? 승빈이랑 잤다고요? 뭐라고? 자습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기 준다. 여기 줄게요. 지우자. 이게 물 먹어가지고 잘 안 지우네. 자, 그러면 이때 또 세 번째. 자,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adjusted retention time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뭐 직역하자면 조절 머무름 시간입니다. 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tr 다시 tr 다시 이거 자, 그럼 이 tr 다시 이게 뭐냐? 정의가 이거예요. 라고 쓰고 짜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그 타겟이 되는 미지시로에 전체적으로 인젝션 때부터 걸렸던 이 모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에서 용매가 처음 빠져나오게 되는 그 시간까지를 뺀 요만큼을 adjusted retention ti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의 물리적 의미. 그러니까 adjusted retention time을 쓰는 이유는 자, 이게 모바일 페이지죠.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용질은 여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여기를 빠져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잘 봐요. 빠져나오면서 우선 누구랑 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미지시료가 용매인 메테인이랑 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지시료는 이 고정상이랑 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지시료는 여기를 지나오면서 같이 흘러 지나가는 이동상이랑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고정상이랑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미지시료는 이동상하고의 인력만큼 그리고 고정상하고의 인력만큼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 여기를 빠져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TM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용질이 이동상과 상호 작용하는 시간을 TM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adjust retention time은 얘는 그럼 결국 어떤 용질이 고정상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전체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어떤 용질이 이동상과 고정상 모두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특정 용질이요, 아주 어떤 이상한 특정 용질이 얘는 성격이 희한해서 무조건 이동상하고만 인력이 있다. 고정상하고는 아무런 인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용질은 리텐션 타임이 누구랑 똑같아지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지겠죠. 뭐. 그러니까 오직 이동상하고만 인력이 있는 녀석은 이동상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경우는 어떤 용질이 고정상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그 녀석의 리텐션 타임은 뭐다? 여기에 있는 이 용매 이동 시간이랑 완전히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시간만큼 이 용매 이동 속도보다 더 지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이 바로 그 용질이 고정상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것을 뭐라고 부른다? Adjust Retention Time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거.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운다. 지워. 쓱쓱쓱쓱.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Relative Retention이라고 합니다. 자, 렐러티브 리텐션 뭐 굳이 직역하자면 상대 머무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쓸 때 어떻게 하면 알파라고 많이 쓰고요. 알파라고 쓰고 자, 어떻게 쓰느냐? 바로 TR1 다시 TR2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1, 2는 잠깐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거나 TR 다시잖아요. 그럼 TR 다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Adjust Retention Time이라고요. 그것에 빈 거야. 자, 뭐 어쩌자는 거냐면 지금은 이 실험에서 미지시료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미지시료가 한 가지만 있겠어요? 이것도 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미지시료에 대해서 1번 미지, 2번 미지, 3번 미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미지시료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1번 미지시료에 대한 뭐냐면 Adjust Retention Time,
이번에 대한 어저스트 리텐션 타임이 있을 거고 그것의 B를 렐러티브 리텐션이라고 한다고. 미지 지로가 여러 개일 경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 다하나 힘들죠? 네? 힘들죠? 더 눈이 막 작아지는데요? 저 응. 아니에요. 그래요. 자,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준다. 자, 지우자.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의미가 첫 번째 1. 두 성분 1, 2에 대한 TR 다시의 B 이게 이제 렐러티브 리텐션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 녀석을 separation factor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separation factor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분리 인자. 자, 얘는 봅시다. 요 알파가 뭐 할수록 성분 1, 2 각각의 픽들은 잘 분리되어 나타나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자, 바로 보다 클수록이겠죠. 자, 이게 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크다는 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렐러티브 리텐션이 여기에는 이제 어저스트 리텐션 타임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가 뭐냐면 어떤 성분은 가까이 있고 어떤 성분은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분과 어떤 그 다음 성분의 차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픽과 여기서 나타나는 픽이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렐러티브 리텐션은 서로 비교하는 두 물질에 대해서 크게 나타날수록 두 물질이 좀 이렇게 잘 분리가 되었구나.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에 잘 뚝 떨어져서 이제 잘 보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크고 잘 분리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만약에 분명 다른 물질인데 알파가 만약 1이라고 쳐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 알파가 만약 1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같은 입체 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입체 같이 나오면 이게 원래 하나가 한 개가 나온 건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건지 알 수 있어? 알 방법이 없어. 알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거는 분리가 된 거야? 분리가 안 된 거야? 분리가 안 된 거지. 그럼 이건 실험은 잘 된 거야? 꽝 난 거야? 꽝 난 거라 이런 말이야. 그걸 보여주는 팩터가 바로 이 렐러티브 리텐션이야.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얘가 어떻게 되느냐. UV가 변해도 이 알파는 일정합니다. UV가 변해도 알파는 일정합니다. UV가 뭐였죠? 볼륨 플로우 레이트. 결국 누구의 이동 속력? 이동상의 이동 속력. 그래서 이동상 혹은 용매 이동 속력.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잘 봐봐. 용매가 빨리 이동하면 전반적으로 다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전반적으로 그냥. 그 다음에 용매가 천천히 이동하면 전반적으로 빨라져, 느려져? 전반적으로 느려져. 그러니까 이 UV에 따라 전반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느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빠르건 전반적으로 느리건 두 픽의 B는 이 머무름 시간의 B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고. 아시겠죠? 그죠? 이런 또
재밌는 특징이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됐죠? 자 이거 썼어요? 써요. 자 그다음 지운다. 이제 다른 걸로 써볼까? 아이고. 날은 좋네. 날이 좋네. 여러분 학교 언제 가요? 일요일 날 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계속 학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계속 학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네 명은 친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대윤이하고 체리는 안 친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체리야 대윤이랑 친하면 이상해요? 네? 대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학생이 맨날 보면 뭐 밥도 같이 밥 같이 안 먹어요? 체해요?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저기 다은이 성민이랑 밥 같이 먹어본 적 있어요? 왜요? 다른 반이라서. 다른 반이라서요? 그럼 학원에서는요? 학원에서요? 응. 학원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봅시다. 자, 썼죠? 자, 지운다. 이제 지운다. 자, 지우자. 좋아. 자, 그다음. 물 먹어서 잘 안 지워지네. 그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바로 unadjusted relative retention입니다. 자, unadjusted relative retention. 얘는 이제 on이 붙었으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adjusted가 조절, 그다음에 relative는 상대 머무름, 이제 B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마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아까 이제 원부터 썼나? 투부터 썼나? 투부 좋구나. TR이 뭐예요? 머무름 시간이죠? 머무름 시간인데 1번과 2번의 머무름 시간을 그대로 B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unadjusted relative retention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알파는 어떻게 썼었죠? 얘는 TR1 다시 TR2 다시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adjusted relative retention이고요. 이게 unadjusted relative retention이에요.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단어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익혀야 되겠죠? 익혀야 돼요. 자, 감마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바로가 리텐션 팩터라고 합니다. 리텐션 팩터. 이건 이제 우리 말로 직역하자면 머무름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얘를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문자 K로 많이 표현합니다. 소문자 K.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짜잔 이겁니다.
자, 그래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탁 주입이 됐을 때부터 어떤 성분이 빠져나오는 전체 시간은 리텐션 타임이라고 했죠. 이때 용매가 빠져나오는 시간은 tm,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을 tr-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렐러티브 리텐션이라고 하는 건 전체 시간에서 용매가 빠져나오는 시간에 그렇지 않은 시간, 요놈 둘 사이의 비를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바로 tr 빼기 tm over tm. 자, 이게 adjusted retention time인데 그게 바로 리텐션 타임에서 용매 이동 시간을 빼주면 그게 adjusted retention time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이구.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자, TM이 뭐였냐면요. 어떤 성분이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이동상과 상호작용하는 시간, 그 용질이 이동상에 붙들려 있는 시간을 TM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아까 TR-는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성분이 쉽게 얘기해서 고정상에 이 붙들려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했다는 게 거기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붙들려 있던 시간. 무슨 말 알겠죠? 요 비를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묘하게도 이쪽 들어보면 내용이 어떠냐면요.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앞에 게 자꾸 생각이 안 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학교에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로 배우셔야 되겠어요? 왜? 어차피 이거는 이쪽을 좌우로 잡을 게 아니면 계속 까먹거든요. 나도 계속 까먹어요. 나도 계속 까먹어서 그 크로마토그래피 수업할 때마다 나도 보고 리마인드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이쪽 전공은 아니어서 계속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배워두고 필기해둔 다음에 시험 치기 직전에 벼락치기로 외워. 알겠어요? 아, 이거 리텐션 타임 이거 있지 그거 외워. 알고 싶으면 알겠죠? 네. 그리고 내가 나눠드린 그 교재에 붙어있는 조그만 문제들이지. 이걸 반복적으로 풀어. 그냥 또 풀고 또 풀어. 왜? 또 풀고 계속 새로울 거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풀어. 네.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쉬워. 뭐 하기만 하면? 외우기만 하면. 알겠죠? 이 말들을 외우기만 하면 쉽게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적었지. 자, 그러면 리마인드가 되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장 넘기시고. 한 장 넘기시고. 연습문제 4 있지? 연습문제 4. 찾았슈?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다 적었죠? 지우고 되겠죠? 자, 거기 한 장 넘기면 연습문제 4가 있을 거야.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봐. 아유. 아이고. 좋아.
믹스처로 벤젠, 톨루엔 앤드 메테인. 벤젠, 톨루엔, 메테인의 벤젠, 톨루엔, 오케이. 자, 봅시다. 다 풀어줘요? 다 돼요? 다 풀 수 있겠어요? 헷갈리네. 엄청 헷갈리죠? 네. 알기만 하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 때 계속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계속 봐. 무슨 말 알겠죠?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계속 봐. 아이고. 좋아. 혹시 그 접대 학교에서 나눠줬던 요거 내가 줬던 이거 기출문제 안 갖고 온 사람 이거 다 있어요? 하나 둘 쟤는 있어요? 알았어요. 요거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접대 내가 나눠준 건데 이거 한번 꺼내봐 주세요. 알겠죠? 요거. 화학 실험 작년 화학 실험 비출 3명 없다는 거죠? 알았어. 요거 하고 내가 프린트를 해볼게요. 오케이 됐다. 자, 해봅시다. 자, 보죠. 벤진, 톨루엔, 메테인 섞여 있는 기초 혼합물이래요. 이 실험했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영어 단어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was illuted란 말이 있죠. was illuted 네 번째 줄에. was illuted. illuted가 뭐야? 넣는 거. 빠져나왔다. 빠져나왔다는 뜻이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이죠? illuted란 말이 여기서 이제 동사의 의미는 빠져나온 거. 아시겠죠? 그 빠져나온 시간이 자, 몇 시간에 빠져나왔다? in 333세크 in 251세크, in 42세크라고 돼 있죠? 요 시간이 지난 다음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 앞에 in 붙어 있으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요거 세 개 섞여 있는데 빠져나올 때까지 얘는 40초 걸리고 얘는 251초 걸리고 333초 걸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맨 처음에 TM을 구하래요. TM이 뭐야? TM이 뭐예요? TM이 뭐예요? TM이 뭐예요? 이동상 머무름 시간이죠. 여기서 누가 이동상이겠어요? 얘겠지.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 알겠죠? 그럼 그게 지금 몇 초야? 42초. 자, 그 다음 두 번째 2. 뭐 구해볼 것이냐? Adjusted Retention Time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썼어요? TR 다시였죠? 네.
자, adjusted detention time. 자, 조절된 머무름 시간이야. 이 조절 머무름 시간. 첫 번째 일. 자, 누구에 대해서? 벤진. 자, 어떻게 구하죠? 걔가 빠져나온 시간에서 요 용매 이동 시간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209. 그 다음 톨루엔에 대해서도 또 어저스트 리테이션 타임을 계산하면 톨루엔 333초에서 메테인 42초 빼주시면 얼마야? 291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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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세 번째 뭐 또 구해볼까요? 자, 지금 나 내줄게요. 여기 줄게요. 아, 다 썼어요? 썼죠? 자, 지우자. 자, 세 번째 해볼 건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리텐션 팩터를 계산해 볼게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죠? 머무름 인자. 자, 리텐션 팩터 정의가 뭐였냐면요. 요렇게. 자, 리텐션 팩터 정의 어떻게 됐었죠? 뭐분의 뭐였죠? TM분의 TR 다시였죠? 자, 그래서 이 리텐션 팩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TM은 용질이 어디 머무는 시간이에요? TM은 용질이 어디 머무는 시간이야? 용질 입장에서 보면 용질이 이동상에 머무르는 시간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용질 자체 이동 속력이기도 하지만 각 성분들에게는 그 용질이 이동하는 각 성분들에게는 그 이동상이 이동하는 시간이 그 각 성분이 이동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TR-는 각 성분이 어디에 머무는 시간이야? 이건 고정상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했지. 이걸 벤진과 톨루엔에서 계산해보자. 자, 1벤젠. 벤젠에 대해서 K. 자, TM은 뭐야? 이거잖아, 이거. 바로 42초분에 자, 벤진의 벤진의 어저스티드 리텐션 타임이 209초죠. 바로 42분의 209.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톨루엔에 대해서 리텐션 팩터는 뭐분의 뭐? 역시나 42분의 톨루엔의 어저스트 리텐션 타임 291.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리텐션 다시 아이 이것 봐 나도 까먹잖아. 렐러티브 리텐션. 자, 렐러티브 리텐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로 썼죠. 자, 얘는 누구 사이에 비냐면요. 렐러티브 이게 뭐게 어저스티드 리텐션 타임 사이에 비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 벤젠하고 톨루엔 이 사이에 어저스티드 리텐션 타임의 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어저스티드 리텐션 타임이 어디 있어요? 칠판에 209, 291이 어저스티드 리텐션 타임이잖아. 그러면 이따가 어떻게? 291 나누기 209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거 다 썼죠? 썼죠? H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바로 unadjusted relative retention. 요걸 마지막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표기한다고 했었냐면 보통 감마로 쓴다고 했었죠. 자, 얘는 뭐냐면 자, 아까 relative retention은 adjusted retention time에 비해요. 그런데 unadjusted retention time은 그냥 retention time에 비해요. 누구하고 누구? 톨루엔과 벤진에 대해서. 그거 뭐? 바로 요놈하고 요놈의 비란 얘기죠. 333 over 251. 알겠죠? 놀랍게도 진짜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물질하고 시간만 다르고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나 나와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4층연산만 되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말을 까먹어. 알겠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쪽은 아까 어떻게 했죠? 시험 전날 벼락치기. 알겠죠? 벼락치기로 돌돌돌 외워야 돼. 알겠죠? 돌돌돌. 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같았어요. 나는 복사를 하러 가야지. 뽕뽕뽕.